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 상장 일정을 보시면 퓨릿, 신성ST, SLS바이오 세 종목이 연달아서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퓨릿이 첫 타자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당연히 그 뒤까지도 수급이 잘 이어질 수가 있겠죠. 과연 상장일에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릿은 고순도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신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1,700원,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을부터 보면 우리사조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습니다. 깔끔하게 다 배정이 됐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6.72%로 잡혔습니다. 수요 예측대에는 8.62%였는데 3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내심 밀리의 서재 같은 케이스를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밀리의 서재가 5.77%에서 40.59%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이 이번에도 잘 잡아준다면 혹시나 라는 생각.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높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종 확약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거.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31.50%에서 26.55%까지 감소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565억 원에서 476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딱히 가볍진 않아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이 37.1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존 주주가 25.71%, 그 다음 일반 청약자가 23.23%, 외국 기관도 13.93%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들은 거의 다 상장일에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갈 거고요. 기존 주주는 어떨까?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그냥 기타 기존 주주라고 뭉뚱그려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소액 주주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확한 투자 단가를 파악하는 건 어렵겠고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5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1,700원 전부 다 공모가 1,700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투자 단가도 아마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은 26.72%,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6.55%, 기존 주주 비율은 6.83% 존재하고 매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다행히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76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94억 원.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수치들이 다 어째 좀 애매해요. 그렇다면 우선 최종 유통시총이 400억 원대였던 최근의 공모주들 성적을 한번 살펴보죠. Y랩, 트루엔, 마이크로투나노, 나노팀, 3기 EV 정도가 있습니다. 고가 기준 트루엔이 73%, 마이크로투나노가 97%, 나머지는 따상 또는 따상 근처까지 다 괜찮은 성과가 나오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400억 원대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최근 공모주들의 성적을 보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부터 IMT까지 전부 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 수익률이 100%를 넘겼습니다.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까지 올랐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종 확약도 80%를 넘겼고 유통 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은 편이었던 IMT가 상장일의 고가 기준 104%를 기록한 뒤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는 해요. IMT의 상장일 분봉을 보면 이랬거든요. 시초가와 고가의 갭 차이가 거의 없었고 9시 1분 거의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3일에 상한가를 찍고 16일 초반에 또 12%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장일의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죠. 근데 IMT는 그럴만한 조건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아서 상장일에는 기대보다 약간 부진할 수 있었지만 장기 확약 비중이 매우 높고 또 사이즈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를 상장 당일에 털고 그 뒤에 수급이 붙어서 올릴 가능성이 좀 충분한 종목이 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퓨릿이
IMT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퓨릿은 기존 주주의 비율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격 비율이 낮고 사이즈가 애매하기 때문에 IMT처럼 상장 이후에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이 막 나올 만한 쉬운 조건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준다고 하면 바로 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목표가 산정을 위해서 제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이 피어 그룹으로 선정한 기업들을 보면 순이익이나 시가총액 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시총 1조 원을 넘기는 종목들이 거의 다죠. 그래서 퓨릿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유사하지만 23년에 적자를 기록하는 바람에 최종 비교 기업에서는 탈락했던 기업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22년의 순이익 규모가 퓨릿과 비슷했던 종목들만 추려봤습니다. P&H테크, 램테크놀로지, 덕산테코피아, DNF, JI테크 정도가 있었고요. 이들의 평균 PER과 퓨릿의 23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쭉 들어보면 진짜 제멋대로죠. 제멋대로 비교 기업도 바꿨고 기준으로 삼은 순이익도 그냥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16,285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공모가 1,700원보다 52% 정도가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는 한 60%에서 8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에 버프를 조금 받는다고 하면 80에서 100% 정도는 가능하려나 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의 기본 전략은 동일합니다. 시초가가 기대치 이상이면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거나 장극 초반에 매도를 한다. 근데 극초반 매도가 자신이 없으면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 매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시초가의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초가가 40% 미만 또는 아무튼 기대치를 너무 하회하는 수준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좀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퓨릿이 증거금이 7.8조 원이나 몰리는 바람에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또 환불까지 5일이나 걸렸기 때문에요. 비례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60% 이상에서는 팔아야 파킹 이자와 수수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퓨릿이 부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안겨줘서 신성 ST는 더 대박이 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저는 오후에 워트의 경쟁률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